원달러 환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역외 시장에서 결국 1350원을 달성을 했어요. 네. 역외 차액거래 선물한 시장에서 1350원이 갔다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예, 어제하고 말입니다. 역외 시장까지 이렇게 쭉 그래프를 보면 말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우리 시장에서는 막았다. 장중에는 막았다. 이게 장 밖으로 나가니까 역외 시장 가니까 쭉쭉쭉쭉 올라가서 무려 말입니다. 1354원까지 올라가더라. 이게 지금 외환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참 외환시장의 분위기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은요. 예측하기를 이게 1350원이 아니야. 더 갈 수도 있어. 이대로면 말입니다. 시장에서도 아니 1350원이 아니라 1400원. 심지어는요 여러분 1450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450원.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1450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분위기 우리 환율 시장도 바로 봐야 됩니다. 뭐 저는 여러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환율을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요. 예. 이럴 때 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이럴 때 일부를 좀 팔까 그래서 원화로 바꿔 놓을까 지금 그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이미. 예.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런가 하면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 것도 저는 강하게 있습니다. 예. 1400원, 1450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원칙이라면 지금부터 조금 팔아가는 게 오히려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1350원이 왜 올라갔으며 앞으로 1400원이 간다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말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폭등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발작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9월 26일 기준으로 105.9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106이 얼마 안 남았고요. 이제 107이 되면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라는 말이 나옵니다. 킹달러라는 말이. 달러 인덱스가 작년 9월 27일에 114.12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요. 뭐 그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말입니다. 이거 봐라. 웬만큼은 강달러가 되고 결국은 킹달러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채가 끝간데까지 갔다. 국채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갔다. 2007년 이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강세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주춤주춤 할 것이냐. 지금까지 1350원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결국은 말입니다. 예,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끌어올렸거든요. 상대적으로 보세요. 상대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는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준 건데 그중에서 유로하고 엔화하고 파운드화가 가장 크게 많이 차지합니다. 예, 그런데 유로화 약세죠. 유로화 약세. 예, 엔화 계속 돈 푼대요. 예, 여기다 파운드 약세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대비해서도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국채금리까지 밀어 올르니까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위안화가 2007년 12월 26일 이후로 말입니다. 포치를 계속 달성하고 있고요. 7.3497 위안 이후 7.3430까지 지키고 있다가요. 9월 26일 현재도 7.13 위안까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7.3 위안이 안 깨져요.
지금 중국 시장이 시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프록시 커런시, 다시 말해서 대체 통화라고 이야기하는 원화는 위안화가 올라가니까 우리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말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2022년 작년 10월 20일에 150.14까지 기록을 했는데 9월 16일 현재 149.05예요. 149점. 엔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돼 간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나빠져요. 굉장히 나빠져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예, 당장 말입니다. 일본 제품을 수출을 하면 중국 제품보다 싸고요. 우리 제품보다 당연히 쌉니다. 당연히 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거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엔화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겁니다. 엔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니까요.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환율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왜 더 올라가느냐? 미국은 올해 안에 0.25%포인트를 올린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일본은요. 아직까지 말입니다. 마이너스 0.1%를 고수하고 있고요. 돈 풀기 정책 계속 고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엔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거 방치 못합니다. 방치 못해요. 아니 위안화도 환율이 올라가고 예, 엔화도 환율이 폭등하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 수출 박살납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수출이 적자가 날지 역자가 날지 걱정되는 판에 환율까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망가집니다. 지금 말입니다. 2023년 9월 27일 1350원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에서도요. 이거 압도적으로 막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다시 말해서 외환 보유고 풀어서 말입니다. 계속 달러를 풀어준다. 이거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내년에 총선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수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따진다면 굳이 말입니다. 굳이 이게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굳이 억지로 환율을 방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닐 가능성도 진짜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은요. 결국은 1350원이 1400원, 1400원이 1450원까지도 간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환율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것이 진짜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장을 볼 때 독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환율은 신도 못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큰 흐름은요. 큰 흐름은 환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 반드시 기대해 봅니다.